양상훈 씨 칼럼에 있는 전략도 본인들도 알아요.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. 왜냐하면 이 칼럼을 잘 보시면은 예. 자기들도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포기 상태입니다. 자포자기 상태예요. 이거 안 된다. 뭐라도 해야 그렇지. 되니까 그냥 써놓은 거지. 그렇지. 여기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써놨는데 예. 그게 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.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죠. 시나리오를 막 써놨더라고. 제가 전제를 네. 하겠습니다. 방심하면 안 됩니다. 네. 방심하면 안 된다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호랑이도 토끼 하나 잡을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방심하면 네. 안 되는 거예요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야 방심하지 마 이런 거 하시니까 방심하지 마. 네,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예, 미리 방심하지 소리쳐놓고 말고. 예. 예, 근데 이제 웃기는 얘기다 이게. 네. 왜냐하면은 제목이 이제 그거잖아요. 50만 표 차로 이기거나 500만 표 차이로 지거나. 예, 제목이 벌써 이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승리하면은 50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길 건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 표 차이로 질 걸?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게 정말 기분 나쁜 게 예. 진짜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구나. 그쵸? 국민을 진짜 개 네. 돼지로 하러.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. 조선일보는 그러면 그 50만 표 차이로 이기는 예?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50만 표 차이로 진짜 신승할 수 있느냐? 첫째로 국힘 내부 경선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되고 당선된 후보를 다른 주자들이 성심껏 도와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? 한국 정치에서 이는 거의 없었던 일이고 특히 국힘에서 그랬다. 그렇게 부연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국힘 내부 경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개헌과 탄핵이라는 과거가 다시 이슈화된다면 대선 승리 가능성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는 윤석열이나 이 친윤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. 웃기고 있네. 예. 윤석열이 지금 아직도 당원인데 그렇죠. 무슨 아직 탈당도 못 시키는 당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? 왜 외부 세력이야? 내부 세력이지. 퇴거도 안 윤석열. 했는데 그렇죠. 무슨 망발이야? 그렇죠. 그리고 윤석열이 재미는 있네. 재미는. 예,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. 또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것도 퇴거하라 그랬어요. 퇴거나. 예,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1% 이하. 네. 그러니까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돼. 그리고 화성에 걸어갈 확률이네요. 그리고 나서 보수 측 후보의 단일화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단일화 그 이준석 등의 단일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선거 전략이 중요한데 국힘 후보가 자기 색깔 없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이재명 함정에 빠지면 결국 이재명 대표 넘을 수가 없다. 국민들은 지금 이런 윤석열 대 이재명 무한 정쟁에 이미 지쳐 있는데 그 시즌 2를 만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이롭다. 그게 이재명 함정이다.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. 그런 거를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. 그런 걸 안 할 리가 있습니까? 분명히 반 이재명만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1% 이하.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똥을 어떻게 끊어요? 예.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?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고 운까지 따른다면 50만 표 안팎으로 극적 승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500만 표 차이와 같은 역사적 대패를 할 수도 있다. 이게 결론이에요. 요 논리를 따라서.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? 아, 양상훈 씨는 500만 표 차이 대패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렇지. 예. 하나 빼고는 하나도 지금 이루어질 일이 없구만 이게.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게 없잖아요. 그냥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게 다 시와 때가 맞아야지 겨우 이긴다는 건데 국가에 대한 비전은 없어요. 예,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저거는 뭐 들으나 마나한 소리를 그냥 하는 네. 거고 뭐 500만 표 차이로 질 거를 저는 예감해서 쓴 논설위원회 그냥 하나의 한탄이라 보는 거고 저는 요 말씀만 꼭 뭐 국민의힘 분들이 이걸 보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복싱을 하거나 누구한테 맞을 때 있잖아요. 맞을 때 그냥 힘 빼고 맞으면 그냥 맞고 회복하면 되거든요.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어차피 맞아야 되는데 네. 맞을 때 피하는 거 있어요. 맞을 때 그냥 아이고 때려라 이러고 맞고 그냥 회복하면 되는데 네. 맞을 때 피하잖아요. 네. 피하면 팔꿈치나 이런 끄트머리를 맞으면서 살이 찢어지는 겁니다. 더 다쳐요. 그렇지. 주사 맞을 때도 그렇습니다. 힘 네. 빼고 그냥 아유 한 대 찔러라 하고 하면 네. 주사 맞으면 돼요. 근데 맞을 때 힘 주고 피하잖아요. 네.
더 고통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제대로 맞는 법을 배우셔야 돼 저분들은. 잘못하면 살에 못 맞고 뼈에 맞거든. 그럼 뼈 진짜 더 부러져. 다쳐요. 더 다쳐 진짜. 뼈 부러져. 기부스 해야 돼 기부스. 네. 그냥 편하게 한 대 그냥 급소 아닌데 한 대 맞고 네. 그러고 다시 회복하면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맞는데 피하고 요리조리 꼼수만 쓰고 잔머리만 그렇습니다. 굴려대니까 안 되는 네. 겁니다. 살은 내주시고요. 뼈는 취해야 되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살도 계속 갖고 있고 뼈도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건데 그러다가 살과 뼈를 다 내줄 다 것 내주죠.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브레인이 네. 저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. 지금 양상훈 주필이 저 정도 그리고 수준이니까 조선일보는요 이런 거 쓸 때 그 정치 혐오증을 이렇게 쫙 하면서 대충 뭐 정치인들한테만 넘기지 마시고요. 사실 국민들은 조선일보 니 같은 것들에 지쳐 있어. 그렇죠. 조선일보 니 같은 것들에 지쳐 있다니까. 굉장히 힘들어. 수십 년을 맨날 같은 말. 그게 거기에다가 뭐 국민들한테 이익도 되지 않는, 공익적이지도 않는. 에? 가만 놓고 보면 춘 지들 이권만 먹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칼럼과 그런 사설만 쓰면서 국민들 이간질이나 시켰던 게 정치인들이 아니고 조선일보 당신들이었잖아. 근데 제가요 예. 윤석열한테 딱 하나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? 예. 다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요. 윤석열이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요 조선일보나 이준석 류나 국민의힘이나 저렇게까지 안 망했을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내란의 하나의 부수적 효과에 제가 긍정적 의미를 찾자면 이 정도 내란까지 오니까요 조선일보 민낯 다 드러나고 그렇지. 이준석 실력 다 드러나고 국민의힘 다 드러나가지고요 본인들이 손 잡잖아요. 그러니까 한 방의 심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하나의 역사적 의미와 긍정적인 면을 제가 찾고 찾자면은 그렇지. 내란에 가져온 청산 효과, 반정치 청산 효과가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앞으로 조금 더 낫게 만들 수가 있다. 맞습니다. 전 그 생각은 좀 같습니다. 조선일보 니들은 12월 3일부터 뭐 했냐? 어? 너희들이 윤석열 지키기 했잖아, 이놈들아. 도둑놈들아. 무슨 뭐 에휴, 최근에 무슨 뭐 헌재 승복을 해라 예. 무슨 뭐 어쩌고 그 승복 못할 논리를 다 만들어내고 유포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게 조선일보예요. 그래서 내란일보라고 해드리는 겁니다. 그런 역할을 제 하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선거에 이기네 저렇게 하면 이기네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죠.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도 버림받고 패가 난다 그러죠. 목숨 걸고 김건희도. 10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말이죠. 아, 이 자들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이런 자들이 보수 무슨 정론지 이렇게 되는 그 한국 사회는 이게 버려야 돼요. 이 자들은 절연해야죠. 국민의힘과 똑같이 한 5%와 10% 아스팔트 우파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랄지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취해왔던 스탠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 조선일보류들 이런 자들이 꼭 5%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남은 뭐 5년 동안 끝까지 이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이 자들이 20% 30%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요 모양 요 꼴이었던 거예요. 예. 늦었습니다. 많이 늦었어요. 그러니까 한국에는 살 예. 권리는 주는데요. 절대 공적인 역할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한국에는 살 예. 때 그냥 자연인으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정치개혁의 목표 아닌가. 예, 라는 하찮은 생각이 것들입니다. 별것도 없었어요. 예. 그리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원사이드한 게임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근데 민주당 예. 같은 경우는 이제 룰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이 없는 것 같고요. 룰에 관해서는 논쟁이 일부 없고. 뭐 김두관 후보는 출마 선언했고 예. 김부겸 총리는 이제 불출마 선언 불출마했고.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되고 나머지 후보들 뭐 김동연 지사 출마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선을 하는 건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뭔가 좀 본인들의 목소리 내는 그 목표가 더 강할 거라고 보는데 예. 문제는 이 안에서도 뭐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에는 지금 참여하진 않는데 이분이 또 만약에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의 무대가 생기면 뭐 나가서 어떤 뭐 본인의 뜻을 만들어 볼 가능성 아직 이런 거는 뭐 닫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예.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뭐 어느 단위에서든 간에 예, 그래서 그렇죠. 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강하게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
조국 혁신당의 대선 전략이 지금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그런 지금 논쟁 구도 아닌가. 예. 그러니까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범민주 진영을 다 포괄하는 오픈 그렇지. 프라이머리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현실이 되기가 어려워진 지가 오래고 이제는 확정적으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? 이게 이제 뭐 손에 잡히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조국 혁신당도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. 자기들이 후보를 낼 거냐, 아니면 뭐 안 할 거냐, 아니면 뭐 낸 다음에 무슨 뭐 단일화를 뭐 할 거냐 이런 게 손이 잡혀야 되는데 그 진도를 지금 못 나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 얘기의 진도가 안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. 네. 민주당의 어떤 변수 안에 내부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경선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대장동도 이것도 제가 꼭 그 진실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장동 때문에 진 거거든요. 지난번에. 근데 대장동의 진실은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. 이재명이 돈 받던 게 안 나왔잖아. 그러니까 그 모든 근데 그런 경선 때 이제 그런 어떤 변수, 돌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? 민주당 지금 분위기에 뭐 서로 간에 하면서 어떤 파저티브하게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또 어떤 발목 잡고 늘어지고 뭐 이런 게.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예.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안 해도 이미 예. 국민의힘에서 자나깨나 이재명 얘기만 하잖아요. 그리고 항상 이조심판론을 지금도 그렇지. 또 할 예정인 건데 예.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비명계 주자가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다 한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뭐 이런 사안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잖아요. 근데 그게 다 지금 무죄로 났고 또 공직선거법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고 이건 대법에서 무조건 그냥 상고 기각입니다. 검찰이 아무리 상고를 해도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나머지 하나 주어진 과제는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,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도 저는 향후 정치 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.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면 압도적 지지를 더 받을 것이냐 그 중도 보수론과 AI 관련된 얘기들의 더 후속적인 버전들이 더 나와줘야 아마 예.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중도 보수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깊이를 더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상황을 보니까 갤럽의 조사나 이런 것들을 쭉 팔로우를 해보면 저 방향이 민주당의 정치공학 대선을 잡는 정치공학으로 맞는 것 같네. 지금 사람들의 그렇죠. 사람들의 민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진보적이지는 않아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2010년대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거죠. 완전히 달라. 지금 보니까. 2010년대에는 2010년대의 그 상황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무상급식 돌풍 이런 것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진보적 의제들이 쭉 이제 이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의제이다라는 그렇죠. 라는 걸로 해서 일렬로 쭉 나오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 틀, 프레임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권 이후의 어떤 민주당의 스탠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2010년 이전에 이 민주당 스탠스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뭐 그게 정치 공학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스탠스를 맞추는 것이 됐든 그렇죠.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다. 민심이 좀 변했어. 그렇죠. 라는 네. 판단은 충분히 이제 그게 세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봐도 이제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든 뭐 뭘로 보든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보적 의제나 이런 것들이 뭐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. 그 진보적 의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따로 소화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? 다른 정당들이 이제 그 의제를 가지고 가면서 성장하면서 민주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뭐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연대와 연합의 정치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은 보수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보수가 일단 운동장이 비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땅덩어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. 집주인들이 다 내란으로 가버려가지고. 국힘은 보수가 아니야. 네,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헌론 나왔다가 3일 만에 진압되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지금 국민들은 뭘 바꾸자보다는 우리 걸 좀 지키자는 거예요. 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내란에 대한 공포 속에서 지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헌법이라도 잘 지킬 것이냐. 그렇죠. 윤석열이가 깨 부셔버린 그 유리창처럼 깨어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오밀조밀 잘 붙여낼 것이냐. 이게 핵심이라서 사실은 보수의 가치
뭐 그런 부분이 전 굉장히 지금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법치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기회인 거죠. 지금은 뭔가 민주당이 진보에서 시작을 했고 또 진보 쪽에 뭐 지지하신 분들이 많더라도 보수에 대한 확장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의 영향도 보수의 가치를 더 국민들이 희구하게 되는 저는 그런 상황적 배경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명태균 씨하고 김영삼 전 의원 그 보석을 허락한 이유는 뭘까요? 검찰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이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나? 김영선 폰 중에서 지금 11대나 있는데 4대만 압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우선은 이제 보석이라는 게 예. 그게 이제 병보석일 수 있고 예. 아니면 이게 또 재판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보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불구속으로 해야 되니까요.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명태균, 김영선 관련돼서 사실은 지역에서 있었던 돈 거래 정도만 지금 수사가 일부 들어갔지. 공천 개입 중앙당에 관련된 공천 개입 사건들이라든지 그렇죠. 대선과 관련된 큰 선거, 굵직굵직한 당대표 선거 이런 거에 관련된 여론 조작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창원 산당과 관련된 이런 로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가 되어 있는데 예. 뭐가 더 들어가지 않는 진전을 거예요. 안 진전이 시켜.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진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들의 혐의도 있으니까 그걸로 또 영장 발부 받아서 그렇죠.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. 혐의가 많아가지고 영장을 계속 발부를 받으니까 예. 구속을 4년 당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명태균 수사가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답보 상태에 빠지면 안 되고 또 대선 핑계대고 못 핑계대면 또 시간만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이라도 저는 수사기관이 좀 할 일은 좀 해야 된다. 그래야 저는 이 안개 속 같은 이것들이 좀 거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놈들 내란 세력도 그렇고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 통합 대화합 그러면서 조선일보류들이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칠 거라고 야 정권도 바뀌고 그랬고 너희들이 권력도 다 잡고 그랬으니까 화합하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사면해주고 복권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재판 끌고 그러는 거는 뭐 검찰한테 특검하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는 너희들이 사실 보복성이 성격이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을 이상하게 몰아갈 거라고 이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.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이 할 게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보복이라고 할 것입니다. 분명히 보복이라고 할 거거든. 정산이라고 또 할 거예요. 그렇지. 정산이라고. 통합과 화해라는 거는 법적인 책임을 진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. 그거는. 그렇지. 법적인 책임을 최소한 진 다음에 그렇지.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. 그중에서는 그렇습니다. 내란을 일으키고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진 이후에도 그거는 그런 건 없는 것이고 다만 뭐 다른 것들 중에 법적인 책임을 다 졌는데 어떤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다 졌는데 이 사람이 뭐 반성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잘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잘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어떤 반성의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아서 뭐 화해도 하자고 그러고 통합도 하자고 할 수 있겠죠.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이 뭐 있을란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.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통합이나 화해 이런 게 이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? 저는 통합이나 화해가 아니고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. 지금 아까 명태균 씨 얘기도 했지만은 김건희를 지금 한 2달 전에 이미 소환 조율을 막 하다가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제는 뭐 윤석열의 현직 대통령이어서 다른 거는 뭐 내가 형사상 뭐 소추가 안 돼요. 이것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? 지금 한두 개입니까? 수사할 게?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거를 빨리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한참 얘기한 주제입니다만은 이완규 씨 같은 분들 결국은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어제 강구했지만은 그걸 다 뚫고 헌법재판관이 된다. 그럼 저는 다음 정권에서 무조건 탄핵해야지. 아니 뭐 탄핵도 탄핵인데 네. 개헌해서라도 네. 없애든지 해야 아니 돼요. 뭐 탄핵도 탄핵이고 개헌도 개헌이고 뭐 다 좋고 근데 뭐 그것도 그건데 그것도 하고 그것도 그건데 다음 정권에서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끌어낸다 이거는 그렇지. 예? 그 수갑 차고 나와야죠 그거. 그렇지. 예? 그렇게 하는 것이다. 네. 그렇게 해서 일단 정의를 실현해 놓고 예?
모든 것들을 진실을 밝혀놓고 진상을 다 규명해놓고 그렇죠.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를 맞는 말씀. 그 시작부터 초장에 김 빼려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분명히 없는 그럴 것이다. 겁니다. 분명히 조선일보, KBS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니까요. 절대 속지 마십시오. 근데 저는 네. 이 말씀도 저도 꼭 남겨놓고 싶은 게 지금까지 그 이재명 만약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민주당 정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전 정치 복원으로 반드시 나아간다 생각합니다. 정치 복원. 근데 정치 복원으로 가려면 전제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반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. 반정치가 지금 횡행하거든요. 근데 그 반정치의 두 축이 검찰과 언론이에요. 근데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저는 반복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때는 검찰을 썼거든요. 쓰고 당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존 검찰을 쓰면 안 됩니다. 저는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수갑 채워야 되는데 그걸 기존 검찰을 쓰면 안 돼요. 빚을 지면 내란 특검으로. 그렇죠. 내란 그렇지.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그걸 해야지 기존 검찰 조직과 손잡고 야합하고 빚을 지면요 또 되치기 당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혼 그만 당해야 되고 아마 저는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 당연히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빚을 안 지는 그러니까 언론도 레거시 미디어 또 타협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하는 첫 번째의 묘책은 빚을 지지 않는 거. 그렇다면 그렇습니다. 뉴미디어와 상설 특검, 개별 특검을 통해서 또 국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 같은 변호사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아. 들어가서 신인규 내란 특검. 아니 이완규든 이완용이든 다 끌어내는 겁니다. 진짜로. 신인규 특검이 그렇지. 합니까? 그래서 아니 이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신인규 하나만한 특검은- 개혁을 반복해 왔던 거예요. 후퇴되는 개혁을 한 겁니다. 오늘 썸네일 제목 나옵니다. 빚 안 지는 개혁. 신인규 내란 특검 선언. 예. 예, 내가 하겠다. 내가 끌어내겠다. 내가 이완규 끌어내겠다. 아니 뭐 헌법재판소보다 더한 데도 들어가야죠. 나는 헌법재판소보다 더한 데도 들어갈 수 있다. 근데 절대 아. 빚지면 안 된다. 빚지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면 그렇지.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탄핵과 똑같습니다. 이번 탄핵 한 것과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